안녕하세요, 디자인베이스입니다. 수많은 스케치 플러그인들 중에 딴 건 몰라도 이건 꼭 알아야 되는 필수 플러그인을 추천드립니다. 바로 애니마입니다. 애니마는 제가 사용하는 플러그인 중에 최애인데요. 오토 레이아웃으로 국내외에서 엄청 유명세를 탔던 플러그인이죠. 저는 스택과 패딩 기능을 주로 사용하는 편인데 작업 능률을 정말 올려줍니다. 추가로 프로토타이핑 기능과 웹코드로 출력해주는 기능까지 지원하고 호스팅 사업까지 해서 스케치에서 디자인하는 것을 바로 사이트로 만들어줍니다. 신박하죠? 따로 사용해보진 않았지만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가입부터 해주겠습니다. 여기에 로그인 옆에 스타트 프리가 있습니다. 얘부터 눌러주면 이런 화면이 뜨죠. 여기에 한번 입력을 해주겠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아이디로 한번 이렇게 사인업을 한번 해주고요. 오케이, 저장을 해주고 팀 규모는 저 혼자, 그리고 전 디자이너고 뭘 하고 싶은지를 보면 그냥 저는 리스폰시블 레이아웃이 가장 저는 주 목적이니까 이렇게 해서 컨티뉴를 눌러줍니다. 팀을 크리에이트 할 거냐 하는데 전 팀이 따로 없으니까 스킵을 눌러줄게요. 그럼 이런 식으로 뭔가 제플린과 비슷한 것처럼 툴이 바뀌었거든요. 애니마가 언제부터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걸 사용하는 건 무료고요. 뉴 프로젝트를 한번 눌러볼게요. 여기다가 테스트라고 그냥 하나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나를 만들어 주고 나면 여기에 다운로드 애니마 스케치 플러그인이라는 게 있죠. 얘를 눌러서 설치를 해줍니다. 이게 다 다운이 되면 이거 보이시는 것처럼 압축을 풀고 플러그인 파일을 설치를 해주면 되겠죠. 네, 됐습니다. 그리고 로그인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에 맞게 한번 로그인 해보도록 하죠. 스케치에 들어와서 가장 처음으로 배워볼 예제인데요. 여기에 세팅에 이 로그인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제 계정으로, 아까 가입한 계정으로 한번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로그인 눌러야죠. 네. 됐네요. 그럼 로그인이 되어 있고 여기에 기능들을 살펴볼게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레이아웃, 프로토타입, 익스포트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주로 사용하는 게 이 레이아웃 탭인데요. 아무래도 이게 가장 많이 사용하니까 첫 번째 탭에 있겠죠. 처음에는 이 스택과 핀 이 두 가지밖에 제공을 안 했는데 지금은 되게 많은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죠. 근데 저는 이 두 가지 위주를 주로 사용하는데요. 첫 번째부터 한번 볼게요. 이걸 사용하기 전에 어떻게 하는지 모르시겠다면 여기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다시 그 홈으로 돌아가 볼게요. 네, 여기서 피처드에 들어가서 레이아웃 부분을 들어가면 레이아웃에 있는 기능들을 대략적으로 얘네가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마치 플렉스박스처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사용해 볼게요. 사용법은 제가 이 네 가지를 나열을 할 건데 이건 그냥 와이어프레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스택을 한번 눌러 볼게요. 이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뭔가 정렬이 되었죠. 이 방향도 설정할 수 있고요. 위아래로 할 수도 있고 좌우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높이가 다 똑같아서 그냥 이런 건 상관없고요. 그냥 중앙 정렬을 해주시고 여기가 간격을 조절하는 데요. 잡고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죠. 저는 20으로 해보겠습니다. 여기 수치를 적을 수도 있고요. 아무튼 이렇게 해버리면 여기에 있는 기본 그룹 레이어와는 다르게 여기 스택드 그룹이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표시가 됩니다. 들어가 보면 이 네 가지 요소들이 다 들어있죠. 위치를 잘 보이기 위해서 컬러를 하나 표시를 해놓고요. 얘의 위치를 한번 이 뒤로 밀어 보겠습니다. Shift 누르고 한 이쯤 아무데나 이렇게 클릭을 떼면 자연스럽게 간격을 유지한 채로 이 모양을 유지하게 되죠. 맨 뒤도 마찬가지입니다. 맨 앞도 마찬가지고요. 네, 됐네요. 아주 편한 기능이죠. 이걸 스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하단에 패딩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패딩은 어떻게 사용하냐면 여기 하단에 이 사람이 좋아하는 태그
버튼들을 뭐 여러 개 넣는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텍스트를 입력을 해볼게요. 이렇게 입력을 해보고 여기에다가 패딩을 누르면 이렇게 패딩 창이 활성화가 되거든요. 그럼 여기에 마크가 패딩 그룹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그럼 자연스럽게 아까 그 텍스트와 백그라운드가 생성이 됩니다. 그럼 이 패딩의 역할은 뭐냐면, 패딩을 알려면 박스 모델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좋은데요. 박스 모델을 설명드리긴 좀 어려우니까 그냥 수치적으로 바로 보여드릴게요. 이 위아래로 뭐 12픽셀씩 공간을 둔다 하면은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12씩 늘어나죠. 그럼 좌우로는 24를 주겠다 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이만큼씩 공간을 차지합니다. 예를 들어 폰트 사이즈를 줄이고 싶다면 여기서 컬러 한번 바꿔볼게요. 컬러는 화이트로 바꾸고 사이즈는 14로 바꿔보겠습니다. 바꾸면 자연스럽게 그 사이즈에 맞게 다 같이 바뀌었죠. 여기도 둥금을 처리를 해주겠습니다. 컬러도 눈에 좀 잘 보이게 바꿔보고요. 이 상태에서 심볼을 하나 만들어 줄게요. 그냥 지금은 패딩 기능을 썼으니까 패딩 버튼이라고 이름을 만들어주고 얘를 한 4개 정도 복사를 해줄게요. 그럼 여기다가 텍스트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강좌 라고 하면 뭔가 바뀐 듯한데 어설프게 빗나가 있어요. 이거 보시면 실제 영역은 이만큼이지만 텍스트는 왼쪽으로 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스케치에서 업데이트를 하면서 이 레이아웃 영역이 새로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서 패딩 조절하는 값과 약간 충돌이 일어나면서 약간씩은 어긋나집니다. 근데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 레이아웃에서 이 호리젠탈 있죠. 호리젠탈을 선택하시고 가운데를 클릭하면 이 텍스트 길이의 센터를 기준으로 좌우로 늘어난다 라고 세팅을 해주는 겁니다. 이걸 선택해주면 제대로 이 네모 박스 안에 들어온 걸 확인이 가능하죠. 여기서 재밌는 건 이 뒤에 텍스트도 뭐 길고 짧게 해볼 건데 하기 전에 한번 묶어서 아까 배웠던 스탁을 해주고 간격은 8로 조절을 해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 텍스트 글줄에 맞게 간격도 밀어줄 뿐만 아니라 이 바깥에 스택으로 묶었기 때문에 8씩 간격을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잡아줍니다. 이 위치를 뭐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요. 굉장히 굉장하죠. 네, 이 기능은 정말 이 두 가지는 놓치면 안 되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추가로 이 핀이 있는데 이 핀 같은 경우는 사실 여기 리사이징에 들어간 핀과 거의 똑같아요. 이거는 뭐 설명을 따로 안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핀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스케치 강좌 중에 리사이징 강좌를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나마 이 중앙을 자주 사용하는 편인데, 예를 들어서 이 그룹을 한 애가 어떻게 됐던 간에 항상 가운데 있고 싶다면 가운데를 찍어주면 이 아트보드 사이즈가 어떻게 변경되든 말든 항상 정중앙에 찍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것도 자주 사용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도 한번 해보시면 바로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이렇게 레이아웃에 대해 배워봤고요. 이제는 프로토타입 부분을 배워볼 건데, 다음 예제를 한번 갖고 와 보겠습니다. 사실 이건 제가 디자인한 건 아니고요. 제가 스트리밍을 통해서 웹 개발 구현 방식이나 박스 모델이나 섹션 뭐 이런 거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웹플로우라는 좋은 툴이 있는데 이거를 설명해 드리면서 하려고 만든 예제예요. 거기서 무료로 제공하는 테마인데요. 이 테마를 약간 변형해서 가져왔습니다. 어차피 이걸로 이 스트리밍 할 때 이걸로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우선 여기서 어떤 기능을 살펴볼 거냐면요. 프로토타입에는 플로우가 있습니다. 링크가 있죠. 링크는 말 그대로 여기서 포스터 디자인을 누르고 링크를 플러스하면 넌 어디로 이동할래? 를 물어봅니다. 제가 임시로 만들어 놓은 디테일 페이지로 이동을 해야겠죠. 그러면 크리에이티드 링크가 뜹니다.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요?
이 프리뷰를 보시면 안 되고요. 여기 하단에 있는 프리뷰 인 브라우저를 보셔야 됩니다. 얘를 눌러서 지금 프로세싱 중이죠. 얘를 끝나면 이런 식으로 웹사이트가 뜹니다. 이런 식으로요. 여기서 얘를 눌러보면 마우스 오버 기능으로 바뀌는 게 보이죠. 그래서 클릭하면 자연스럽게 페이지가 바뀌어 있습니다. 다시 끄고요. 링크는 되게 간단하죠. 다른 프로토타이핑 기능과 거의 흡사합니다. 이건 따로 뭐 배워볼 것도 없고요. 여기서 제공하는 기능 중에 좀 신박했던 기능, 이 브레이크 포인트인데, 이 브레이크 포인트에 대해 가볍게 설명을 드리자면 반응형 디자인이라고 해서 퍼센트로 가로로 일정하게 줄어들긴 하지만 어느 순간 이상이 되면 디자인을 확 바꿔야 되는 시점이 나옵니다. 그 중에 보통은 태블릿과 모바일로 바뀌는 시점이 있는데요. 그거를 브레이크 포인트라고 하는데 이거를 제공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한테 브레이크 포인트를 플러스를 하면 너의 브레이크 포인트는 어디니? 라고 했을 때 두 번째를 한번 클릭을 해보면 이게 커넥티드가 됐다고 뜹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입이 되어 있죠. 태블릿 다시 홈과 데스크탑 다시 홈, 이게 지금 브레이크 포인트로 이어진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번 더 플러스를 해서 여기 모바일 이렇게 누르면 세 가지가 브레이크 포인트가 됐죠. 그럼 이걸 가지고 제가 프리뷰를 한번 해볼게요. 네, 그럼 이렇게 떴죠. 지금은 1920은 꽉 안 채워서 그러는데 이게 약간은 엉성하긴 하지만 그래도 되게 신기한 기술이에요. 1920일 때는 제가 1920으로 잡았던 이 데스크탑 디자인으로 나오고 얘를 한번 줄여볼게요. 그럼 태블릿까지는 이 사이즈로 왔다가 모바일로 갔을 때는 이렇게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되게 신기하죠? 이런 기능을 보통은 제공을 안 하는데 여기는 제공을 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뭐 반응형으로 시안 보여주고 싶을 때 이런 기능을 사용해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뭐 스마트 레이어도 제공을 하는데요. 이게 뭐 진입 모션이나 마우스 오버시 아니면은 픽스드 포지션이라고 해서 헤더 같은 경우는 상단에 계속 고정을 한다던가 아니면 비디오 파일을 등록할 수도 있고요. 여기서는 안 보이지만 프리뷰를 하면은 보입니다. 그리고 폼, 텍스트 같은 거나 아니면 인베드, 용어 시간 때 알아봤던 거죠. 인베드 코드를 시키면 여기에다가 아주 재미난 걸 코드로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사용해 보시고요. 프로토타입에서 이런 것도 디테일하게 할 수 있는데 이건 조금 무겁고 알아보기가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관심 있으시면 여기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배워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 실무에서 이 기능까지 쓸 일은 거의 없다고 생각은 드는데 혹시라도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하나하나씩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은 익스포트인데 익스포트는 코드로 출력해주는 건데 한번 해볼까요? 제가 알기로는 유료만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네요. 스타트 프리 트라이얼이네. 이 뒷부분들은 호스팅까지 해서 이 부분까지는 아까 만든 이 브라우저 프리뷰에 해당하는 것처럼 여기 있는 디자인을 가지고 직접 코드로 얘네가 만들어줘서 얘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카톡 애니마가 뭐 제플린이나 이런 애들처럼 되게 유명한 급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기능을 되게 많이 붙이고 있어요. 제가 옛날에 알고 있던 것과는 다르게 이 툴도 기대가 되는 편이네요. 특히 여기 애니마 for XD랑 피그마, XD랑 피그마에도 지원을 하는 걸 보면은 근데 기본 기능은 무료지만 유료를 사용하고 싶다면 유료 버전으로 결제 후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가격을 한번 보자면 여기 있네요. 저는 프리를 사용했는데 프리 같은 경우는 아까 알아본 핀이랑 패딩, 스택은 그냥 무료고요. 그리고 하나의 프로젝트에만 프로토타입 그리고 스펙을 사용이 가능합니다. 한 사람당 월 25달러를 내면 그 외에 프로젝트 제한 없이 프로토타이핑 제작이 가능하고 해보진 않았지만 스마트 레이어에서 GIF와 비디오를 넣을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필요한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프로 버전 31달러를 내면 호스팅, 도메인, 그리고 코드로 내보내기까지 엄청난 기능을 제공하네요. 솔직히 이거 할 바에는 이게 훨씬 더 저는 구매가 땡깁니다. 스타트 프리 트라이얼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고 괜찮으시면 20% 할인할 때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것으로 애니마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다른 건 필요 없고
제가 앞에서 알려드렸던 것처럼 이 기능 레이아웃 탭에서 스택과 패딩, 핀 이 세 가지만 잘 써도 진짜 작업 능률을 높여줍니다. 이것으로 애니마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ilent nights recalling you, a souvenir of what it could be. Pieces of my mind